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을 바꾸는 작은 수업, 노후 수업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돈 좀 넣어줬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더라. 그냥 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았을 뿐인데 갑자기 세금이 나올 수도 있다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참 당황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요, 요즘은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자주 들리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2025년 5월부터 바뀐 제도 때문입니다. 이전에는요, 가족끼리 돈 좀 입금하고 빼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끼리,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좀 오가도 국세청에서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도 이제는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게 단지 부자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냥 부모님이 자녀 결혼한다고 돈 좀 보낸 것, 혹은 아들이 아버지 병원비 보태드린 것조차도 이제는 자칫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예시와 함께 어르신들도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집안 이야기를 풀어가듯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바뀐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족 간 돈 거래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풀어볼게요. 이전에는 보통 현금 1천만 원 이상만 조심하면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제는 그 기준이 더 넓어지고 적용 범위도 더 민감해졌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잠깐 멈춰서 사진 찍어두시고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현금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은행에서 금융정보 분석원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이건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지만 이제는 이 데이터가 국세청과 연동되어서 즉시 이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족끼리 계좌이체도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씩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반복적이거나 불규칙한 고액 송금이 의심 거래로 자동 분류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단순한 입출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요. 증여란 원래 돈이나 재산을 그냥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이유 없이 3천만 원, 5천만 원씩 입금했다면 세무당국은 이것을 증여로 보고 자녀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머니가 아들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 이체했다. 딸이 갑자기 아버지 통장에 2천만 원 넣었다. 손주명의 통장에 할아버지가 1천만 원씩 몇 번 넣었다. 이런 거래가 자주 반복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엔요, 결혼 앞두고 아버지가 올해 5천만 원, 어머니가 내년에 5천만 원을 줬더니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혼 여부입니다. 이혼한 부모는 각각 5천만 원씩, 즉 자녀 입장에서 최대 1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부모 합산해서 자녀에게 총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걸 모르고 1억 원 넘게 보내면 증여세 폭탄 맞는 겁니다. 게다가 단순히 돈을 보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게 결혼 자금이라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정말 결혼을 위한 돈이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증여로 간주되고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액 자산가들이 가족 명의로 돈을 돌리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시도가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몇억 원씩 넘겨주면서 차용증만 써놓고 실제로는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 혹은 가족끼리 수십 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돈을 분산해서 이체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탈세를 막기 위해 가족 간 돈 거래도 자금 세탁 또는 탈세 위험으로 보고 모든 금융기관에 보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람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감시합니다. 거래 패턴, 금액, 주기, 상대방 등을 종합해서 이상 거래로 판단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그래서 정당한 거래라도 기록과 이유, 증빙이 없으면 의심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돈 주고받을까?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가족끼리 돈도 못 주고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는 있는데 방법을 알고 계셔야 해요. 지금 이 화면 캡처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됩니다. 하나, 차용증을 쓰세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빌려주는 거라고 명확히 하고 작성일, 금액, 상환 날짜, 이자 등을 써야 합니다. 인터넷에 금전 차용증 양식 치시면 나옵니다. 가능하면 인감날인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 이체 기록을 꼭 남기세요.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그리고 제목을 적으세요. 인터넷 뱅킹에 이체 메모 기능 있잖아요. 거기에 결혼자금, 대여금, 전세보증금 등 목적을 적으시면 그게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됩니다. 셋, 상환 이력을 남기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3천만 원 빌려주셨다면 그게 빌린 돈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1년 후에 아들이 500만 원씩 갚는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넷, 입증 서류를 챙기세요. 결혼 자금이면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전세금이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섯, 필요하면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전문가 상담 한 번 받으시는 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와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죠. 맞습니다. 단 10년 동안 1회, 그리고 합산입니다. 어머니가 3천만 원, 아버지가 3천만 원 주셨으면 자녀는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를 낼 수 있어요. 이혼한 부모일 경우 각각 5천만 원 가능하지만 서류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차용증 쓰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환 기록이 있어야 진짜 인정됩니다. 돈 갚은 기록, 이자, 지급 내역이 있어야 대여로 보지. 안 그러면 형식적인 증여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갑자기 큰돈 빼도 되나요? 아닙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가 현금을 인출하는 건 사후 증여, 탈세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출이라면 계좌이체로 용도를 밝히고 가족 동의도 문서로 남기시는 게 안전합니다. 형제 간에도 돈 거래 조심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형제끼리도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형제간은 기본 공제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몇백만 원만 넘겨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손주에게 용돈 준 것도 걸리나요? 반복적이고 고액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명의로 된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을 넣어주면 그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에도 돈을 주고받을 땐
기록, 이유, 그리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입금하고 말았지만 이제는 그것 때문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무조사 한 번 나오면 스트레스도 크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과 가족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